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을 고르죠? 가장 큰 튼실하고 아주 잘 여문 씨앗을 뿌리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도 아니고 이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떤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일단 박정희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박정희 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박정희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전두환, 거의 양아들처럼 키웠다고 그러죠.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아꼈던 사람이 차지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서 박정희 선전을 아주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배경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정희하고 같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서 차관을 했는데 그 은사님한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가면서 이제 강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책도 쓰고 제2 무슨 대학의 석좌 교수도 하고 무슨 박정희 밑에서 상공부 장관도 하여튼 경력이 화려한 양반이에요. 양반이 상당히 늙은 양반인데, 근데 박정희를 아주 그냥 거의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저는 상당히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거든요. 왜 안 좋게 보냐면, 내가 아는 진실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이게 우리가 먼저도 이제 얘기했지만, 박정희가, 1961년 11월 14일 날 미국을 갔죠.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13일 날, 일본을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 정가, 지도자들로부터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해서, 일본 정가 지도자들이 박정희를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냈다고 그래요. 미국으로 가는데. 근데 미국에 가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안경, 선글라스 딱 쓰고 케네디 앞에서 딱 폼 잡고 하면서, 케네디가 이제 박정희를 사실상 인정하니까 아주 고무돼가지고, 저희 경제개발하는데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좀 해주십시오. 어쩌고 그러니까 케네디 인상이 막 찌그러졌죠. 찌그러져가지고 케네디가 지금 경제 원조는 고상하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쿠데타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상원조가 싹 끊긴 거 여러분 아시죠? 무상원조가 이제 그때부터 끊겼어요. 박정희 같이 나쁜 놈이 쿠데타 했는데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없다 해가지고 무상원조가 이제 끊겼거든요. 그래서 숱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미국의 구호양국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이 벼랑간 구호양국이 끊겼으니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살아남고, 이제 못 살아남은 이제 명이 짧아서 죽었는지 하여튼 죽었는데, 그리고 박정희가 박정희 케네디 참모들이 박정희 보고 눈치도 그래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제지됐죠. 제지에서 이제 그 얘기 끝났는데, 케네디가 아마 내 생각에 넌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서독에 가가지고, 서독에 너희 나라에 지금 차관 해줄 거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요, 워낙 작아가지고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서, 따라갔으면 내가 들었으면 알 텐데, 근데 들으나 마나 뻔해요. 왜냐면 12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케네디를 만나고 박정희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빈손이 당연히 차관은 생각도, 아니죠. 차관은 고사하고 구호양국도 끊겼는데 차관을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 거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문명자 씨가 그랬다잖아요. 여보세요. 제발 좀 선글라스를 벗어요. 자기 부하나라도 아니고, 말하자면 상전나라 미국 케네디 대통령만 하는데 그 앞에서 선글라스 쓰고 건방지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그 다음엔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멍청하고 무식한 놈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1월 14일 날 케네디를 만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야,
그 12월 8일이니까 얼마입니까? 16일에 팔으면 24일 만인가요? 24일 만에 독일로 날아가죠. 독일로 날아가는데 그 참 사람들이 그 의아하죠. 왜 저 사람이 독일을 못 들어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장면 정부가 1961년 5월 초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 그 동아일보인가 뭐 어디 보면 신문이 나와 있어요. 그 서독의 브렌타노 수상이라는 사람하고 장면 정부하고 태백산맥 개발 차관이라는 걸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조인은 안 하고 이제 구두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 조건은 어떤 거냐면 강원도 그 일대 태백산맥 일대에 매장된 석탄하고 무슨 이런 철광석 뭐 이런 광물 자원하고 이런 걸 담보로 할 테니까 그 미국에서 서독에서 우리나라에 좀 차관 좀 달라.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서독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의 그 마샬 정책, 마샬 플랜 정책으로 인해서 서독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당신도 그 후발국 그 대한민국을 좀 도와라. 당신들도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그 어떤 서포트로 경제가 발전한 그 서독이 케네디 명령을 어길 수 없죠. 뭐 명령은 아니고 권고 형태겠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브란테노 수상을 우리나라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를 하면서 불과 한 뭐 2주인 그 합의한 지 2주 만인가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 해가지고 장면 정부가 이제 실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득 차관 문제가 딱 이제 정식 조인도 못하고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소득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다 무슨 돈 줄 형편은 아니고 소득에 그 앞선 기술이 있으니까 무슨 기술이냐면 석탄 캐는 기술하고 그 시멘트 만드는 기술이 이제 우리가 시멘트 공장이 아주 굉장히 그때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만드는 공장하고 이걸 이제 차관 7,500마르크인가 주는 걸로 이제 계약을 구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케네디가 이제 헛소리 말고 빨리 서독에 가서 그 차관 조인해가지고 시멘트 공장부터 빨리 지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24일 만인가 12월 8일 날 서독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뭔 지랄을 했는지 하여튼 18일 날 가가지고 13일 날 정식으로 우리나라하고 서독 간에 그 차관 계약을 하죠. 근데 계약서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궁금한 분이 있으면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박정희하고 서독 정부하고 그 차관 계약서가 있어요. 그 계약서 사본이 있는데 그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건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래서 13일 날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1962년부터 우리나라의 그 기술자들을 60명을 소독에 보내가지고 훈련하는데 그 우리나라 기술자들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들 차비까지 일체 다 소독에서 대주는 조건으로 오고 그 62년에 이제 소독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석탄 매장량 뭐 이런 걸 이제 실측을 하고 또 부산에 있는 그 조선공사를 어떻게 수리해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해요. 그래서 7천만 마르크인데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현금이 일적으로 오고 간 건 없고 거의 다 물건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뭐 보증 문제 뭐 이런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확신적으로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게 그 차관이 뭐냐면 강원도 영월군 그 쌍용면에 있는 쌍용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그 시멘트 공장을 그 독일이 이제 차관으로 준 거예요. 7,500마르크 차관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태백산맥 개발 1차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차관을 줬는데 그 차관은 돈을 한 푼도 준 게 아니고 100% 건설 자재 시멘트 만드는 모든 기계 일체를 다 그 쌍용 시멘트 공장에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줬고 그게 62년 9월에 착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관 그 계약이 62년 2월에서 4월까지
그 기술자들이 와서 현지 조사하고 어쩌고는 내용인데, 물론 그 쌍용 시멘트 공장 그렇게는 안 하죠. 한국에 오고 독일에 가는 그 내용만 나오죠. 근데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공장을 선정해서 독일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재 12월 9월 62년 9월 착공인데, 그래서 이제 그 착공을 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 64년도인가 65년 66년도쯤 66년도 그 여름방학 때 거기 가서 노가다를 했어요. 뒤지게 노가다를 했는데, 그때 독일제 일체 시설을 다 받고 독일제 기사들을 제가 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독일계 기사들이 그 이런 그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뭐가 이상한 걸 쇠붙이라고 생긴 건 다 주워서 담아가지고, 그 독일인 사무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무실 앞에다가 드럼통 이 막에 위에 열린 그 드럼통을 세 개 나란히 놓고 거기다 못은 못대로 놓고 뭐 나사는 나사대로 놓고 이렇게 다 주다 모으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 그 일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저 독일 기술자 저 쇠붙이 주다 뭐 하려고 이렇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뭐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물자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 독일에서부터 그렇게 그 절약해버려 돼가지고 하여튼 쇠붙이라고 생긴 건 다 주다 이렇게 모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독일의 저 선진국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시멘트 공장을 이제 그렇게 그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이제 저 박정희가 가서 그 당시에 독일에 가서 뭘 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가서 독일에 가서 이제 그 예상하고 독일 저 수상하고 뭐 회담했다는 거 이런 것만 나오죠. 근데 그때는 뭘 하고 그런 거 사관을 얻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이 배경훈 박사라는 이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막 퍼부어서 사기를 치는데, 이 엄청난 사기를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정말 멍청하거든요. 그거 들어보면 전혀 살이 안 맞는 사기를 쳐요. 뭐냐면 그 근로자하고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근데 그것도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사정을 했고, 그 배경훈이는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지가 독일 유학 시절에 은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그 차관을 좀 보증 없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 참 그런 거는 학자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가지고 독일 교수의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맨날 동안 막 그 배경훈이라는 사람은요 강연할 때 자꾸 눈물 납니다.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눈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 사정을 해서 결국은 독일 차관을 얻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살려서 뭐 이렇게 경제 개발을 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서 왜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나는 그거 들어보면 금방 사기인 거 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 얘기하고 제가 이제 2차에 여러분의 이게 저 독일 차관 얻어온 게 그 사기라는 걸 내가 이제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경훈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다니며 주로 하냐면 요즘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세뇌당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날뛰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교회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은 가끔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그 배경훈이 강연 나올 겁니다. 이게 보면 막 그 강연을 듣는 그 노인네들이 막 울어가면서 세상이 저렇게 훌륭한 그 대통령 각하를 어쩌고 해가면서 막 아주 미쳐요, 미쳐.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세뇌당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참 너무 잘 속아요. 왜 그렇게 잘 속습니까? 나 그 잘 속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쏘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제 날뛰고 무슨 박정희가 영웅이라고 그렇게 팍팍 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아주 계획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내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민경욱 씨 민경욱 씨 본인 같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글 쓰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조리 있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좀 보라고 내가 일부러 이 방송을 택했어요.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간이 되니까 요 끄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